나도 은퇴하면 좀 여유 있게 살 줄 알았어요. 60대 초반인 김성호 씨가 겪는 매달 쏟아지는 고지서를 보며 말문을 닫습니다. 30년을 넘게 일했고 퇴직금도 받았고 국민연금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달 200만 원이 모자랍니다. 장 보기가 무섭고 병원비는 한숨 나옵니다. 그는 요즘 밤마다 중고 앱을 들여다보며 팔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분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은퇴 후 기대했던 여유 있는 삶은커녕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열심히 일하고도 이렇게 되는 걸까요? 준비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문제일까요? 이번 글에서는 월 200만 원도 못 버는 은퇴 빈곤의 진짜 원인과 함께 그 현실을 마주한 사람들의 사례 3가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할 생존 전략까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왜 은퇴자들이 이렇게 많이 쏟아지고 있는 걸까? 기대 수명은 늘었는데 수입은 끝났기 때문입니다. 지금 60세에 은퇴하면 평균 85세까지 25년을 살아야 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은퇴자들이 노후에 들어올 돈보다 나갈 돈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한 달 200만 원만 있어도 버거운 삶인데 많은 이들이 국민연금 월 8만 100만 원 수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금세 바닥을 드러냅니다. 물가 상승은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특히 2022만 2025년 사이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은 한국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식비, 교통비, 병원비가 확 오르면서 예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자산이 줄어드는 경험을 겪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식 지원, 부모 봉양 가족 구조가 은퇴자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은퇴를 했지만 여전히 자식의 결혼, 취업, 손자 돌봄의 시간과 돈을 쓰고 있고 노부모 부양까지 겹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을 위한 소비는 줄고 건강까지 놓치는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사례 1. 퇴직금 1억 5천 3년 만에 다 썼습니다. 정년퇴직 후 퇴직금 1억 5천을 받았던 62세 이모 씨는 처음엔 앞으로 벌지 못해도 이 돈이면 10년은 걱정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생활해보니 자녀 결혼, 냉장고 교체, 여행 한번, 병원비에 돈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마저도 사기당해 일부를 날리고 나니 3년 만에 통장은 텅장이 됐고 지금은 알바로 월 120만 원을 벌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퇴직하고 이렇게 고생할 줄은 몰랐어요. 체면도 포기했어요. 사례 2. 연금 믿었는데 그 돈으로는 못 살겠더라고요. 국민연금 월 93만 원을 받는 68세 박씨 부부는 서울의 낡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전세금도 남은 퇴직금으로 넣었고 지금은 월세 없이 버티고 있지만 식비 병원비 공과금까지 합치면 한 달에 최소 160만 원은 필요하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는 마트에서 오전 반일 알바를, 본인은 택배 상하차 보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꿈꾸던 은퇴였을까요? 돈이 없으니 쉬는 것도 힘들어요. 사례 3. 나는 직장인보다 못한 은퇴자입니다. 지방 중소도시에서 자영업을 하다 은퇴한 64세 김 씨는 월 소득이 0원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이 아직 안 되고 퇴직금도 거의 없던 상황. 그나마 있는 집은 20년 전 산 노후주택인데 이젠 수리비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버티고 있고 동사무소에서 생계급여 신청을 고민 중입니다. 젊을 땐 나도 남들보다 더 벌었어요. 그런데 준비가 없었죠. 지금은 뉴스에 나오는 은퇴 빈곤자 그 자체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현금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퇴직금, 연금 외에도 소액이더라도 월 2,030만 원씩 들어올 수 있는 소득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소형 임대, 배당주, 블로그 유튜브 수익, 소일거리 알바라도 꾸준한 유입이 있는 구조를 만들면 삶의 안정감이 다릅니다. 생활비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고정 지출을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지방 소도시 이주, 거주 공간 축소, 대형차 경차 또는 무차 전략, 소비 없는 취미 만들기 등은 생활비를 한 달 3,050만 원씩 줄여줄 수 있습니다. 가족과의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은퇴자들의 고통 중 하나는 가족을 위해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생활 비노후 계획 등은
자식과도 상의하고 나의 미래를 우선 고려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를 돌봐야 남도 도울 수 있는 법입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 우리 사회는 점점 더 많은 은퇴자들이 생계 전선에 다시 뛰어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은퇴 후 여유를 꿈꾸지만 준비 없이 맞이한 은퇴는 오히려 삶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혹시 아직 괜찮다는 생각에 안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내가 은퇴 후 매달 얼마를 벌 수 있는지, 내 생활비가 얼마나 나가는지 점검해 보세요. 작은 행동이 나중에 노후를 지키는 가장 큰 무기가 됩니다. 월 200도 못 벌어. 2025년 은퇴자들이 거리로 쏟아진다. 전문가가 전하는 은퇴 빈곤 현실과 생존 전략. 2025년 현재 국내 5,060대 이상 은퇴자 중 상당수가 월 200만 원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통계청 및 국민연금공단 자료에 비추어 볼 때도 노후 빈곤층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2025년 들어 경제적 여건 악화, 물가 상승, 고령화 속도 가속화로 인해 은퇴자들의 생활 안정성은 매우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퇴 빈곤자 급증의 3대 원인 1. 불충분한 연금 수령 구조. 현재 국민연금 실수령액은 월 평균 약 60만 100만 원 수준입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낮은 편이며 최소 생활비일인 기준 약 150만 원 추산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별도의 개인연금이나 자산소득이 없다면 생계 유지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2. 가파른 고령화 및 기대수명 증가. 은퇴 후 생존기간은 평균 25년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은퇴 시점에서 대부분의 국민은 장기소득 창출 구조를 구축하지 못한 채 퇴직하고 있습니다. 수입은 멈추고 지출은 이어지는 구조 속에서 자산 고갈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3. 사회가족 구조의 변화. 기존의 3세대 동거 구조는 해체되고 있고 자녀와의 경제적 분리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주거 결혼 양육까지 재정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노후 자산이 고갈되거나 예정보다 빠르게 소진되는 구조가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 분석, 은퇴 빈곤의 유형별 접근. 사례 1. 퇴직금 조기 고갈형.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수령한 어시 62세는 초기 12년간 소비성 지출가전 교체, 자녀 지원, 여행 등로 인해 자산 대부분을 소진하였습니다. 이후 수입 없이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 현재는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생활비 부족이 만성화되고 있습니다. 사례 2. 연금 의존형. 국민연금 월 93만 원이 유일한 수입인 B씨 부부는 서울 전셋집에 거주 중이며 의료비 및 물가 인상으로 인해 수입 부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일할 수 없어 반일 근로로 보완하고 있으나 고정 지출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사례 3. 자영업 은퇴소득 단절형. 자영업 폐업 후 별다른 퇴직금이나 연금 없이 은퇴한 CC 64세는 소득이 전무합니다. 본인의 집은 있으나 주거비 외 유지 보수비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공공복지 신청을 고려할 정도로 생계 위험이 심화된 사례입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은퇴 생존 전략. 1. 생애 후반기 현금 흐름 확보가 핵심. 연금 외에도 작은 규모의 지속 수입원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예 고배당 ETF, 소형 상가 임대, 실버타운 입주 전 소형주택 임대소득, 블로그 유튜브 광고 수익 등. 단 1,030만 원이라도 월별 현금 유입 경로가 있을 때 금융적 회복 탄력성이 확연히 다릅니다. 2. 생활비 구조 최적화. 고정비를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도심 거주자, 중소도시 이주, 대형 아파트 소형 평수 혹은 시니어 주택, 차량 유지비 절감 공용 교통 활용 또는 무차 생활. 지출 구조 조정만으로도 월 50만 원 이상의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10년 이상을 고려할 때 약 6천만 원의 생활 자금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3. 노후 가족관계 재설계 및 협상 필요. 가족을 위한 무제한 지원은 본인의 노후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자녀 독립 이전, 재정적 책임 분담 원칙 수립.
부모 봉양 등은 형제 간 균형 분담 구조 마련. 배우자와는 정기적인 노후 설계 회의를 통해 가계 전반의 재정 지속성 관리. 결론. 2025년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은퇴자 수는 증가하되 준비되지 않은 노후 리스크 또한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빈곤 현상은 이제 특정 계층의 문제가 아닌 전 세대적 위협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저축이 아닌 구조적 재설계와 지속 가능한 현금 흐름 창출, 그리고 적극적인 지출 관리와 가족 내 협상입니다. 모두가 언젠가 마주할 은퇴. 예상보다 오래 살고 돈은 빨리 떨어진다는 현실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적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